안녕하세요. 인공지능 챗봇 쓰시다 보면 어떨 땐 정말 그럴듯하게 아주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사실 아닌 이야기를 할 때가 종종 있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은 바로 이 문제, 언어 모델의 환각, 영어로는 할루시네이션 현상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 현상의 원인을 좀 제대로 파악해 보려고 오픈 AI에서 발표한 연구 논문이랑 관련 자료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오늘 저희랑 같이 왜 AI가 때로는 부정확한 정보를 진짜처럼 말하는지, 그 근본 원인이 뭔지, 또 이걸 해결하려는 노력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속속들이 알아보시죠. 저도 가끔 챗봇 쓰면서 이거 진짜 맞나 싶을 때가 많았거든요. 오늘 그 이유를 좀 명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 환각이라는 게요, 그냥 AI가 단순히 실수를 하는 거랑은 좀 다르다고 들었어요.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네, 맞아요. 여기서 말하는 환각은요, 그 AI 모델이 사실이 아니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생성할 때 마치 그게 확실한 정보인 것처럼 아주 설득력 있게, 자신감 있게 만들어내는 경우를 말합니다. 단순 오류랑은 그 확신에 찬 태도가 좀 다르다고 할 수 있죠. 예를 들어보면, 이 연구자료 저자 중 한 명인 애덤 타우먼 칼라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 박사학위 논문 제목을 챗봇한테 물어봤더니 세 번이나 다른 제목을 내놨는데 놀랍게도 전부 틀렸다고 해요. 생년월일을 물었을 때도 비슷했고요. 세 번 다 다른 날짜를, 그것도 틀린 날짜를 알려줬다고 합니다. 다른 모델들도 이 연구자의 논문 제목이나 발표 연도 같은 거에 대해서 제각각 다른 틀린 정보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흔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야, 진짜 황당하면서도 되게 흥미로운 사례네요. 근데 이렇게 기술이 발전했는데도 왜 이런 환각 현상이 계속 나타나는 걸까요? 자료를 보니까 어쩌면 우리가 모델 성능을 평가하는 그 방식 자체에 좀 함정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여기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언어 모델 성능 평가는 주로 정확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에 대해서 정답을 얼마나 많이 맞췄냐, 이걸 가지고 점수를 매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모델 입장에서는 잘 모르는 질문을 받았을 때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답하기보다는 어떻게든 좀 그럴듯한 답을 추측해서 내놓는 게 이게 평가 점수를 높이는 데 더 유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객관식 시험에서요, 모르는 문제 나오면 그냥 비워두기보다는 어떻게든 찍었던 거랑 비슷하네요. 빈칸은 0점이지만 찍어서 맞으면 점수를 얻으니까요. 모델 입장에서도 불확실해도 일단 답을 던져보는 게 점수 따기에는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군요. 근데 이게 좀 역설적인데요. 우리가 AI 정확성을 높이려고 만든 평가 방식이 오히려 AI가 자신감 있게 틀린 답을 하도록 부추기는 셈이라뇨.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실제로 오픈 AI의 두 모델, 오퍼마이니와 GPT-5 Thinking Mini를 심플 QA라는 평가 데이터셋으로 비교한 결과를 보면 이게 명확해지는데요. 오퍼마이니 모델이 정확도는 24%로 22%인 GPT-5 Thinking Mini보다 약간 높아요. 하지만 오류율, 그러니까 환각 발생률을 보면 오퍼마이니는 무려 75%에 달하는데 GPT-5 Thinking Mini는 26%에 불과했습니다. 와, 75%대 26%면 차이가 엄청나네요. 네, 이 결과가 뭘 보여주냐면 불확실할 때 추측하는 전략이 정확도 점수를 약간 올릴 수는 있어도 동시에 심각한 오류, 즉 환각을 훨씬 더 많이 일으킬 수 있다는 걸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결국 정확도만 너무 따지다 보니까 모델들이 모르겠다고 말하기보다는 틀릴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답을 만들어내도록 좀 훈련되는 경향이 있다는 거네요. 그래서 모델이 아무리 똑똑해져도 환각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 거고요. 네, 이런 단순 정확도 기반 평가는 맞거나 틀리거나 이 두 가지만 보는 이분법적인 시각을 좀 강화하는 면이 있어요. 물론 심플 QA처럼 비교적 간단한 질문들로만 이루어진 평가에서는 일부 모델이 거의 100% 정확도를 달성하면서 환각을 없앨 수도 있겠죠. 하지만 현실 세계의 질문은 훨씬 복잡하잖아요. 정보가 부족할 수도 있고 모델의 추론 능력에 한계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질문 자체가 좀 모호해서 명확화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이런 여러 이유 때문에 어떤 질문들은 본질적으로 완벽하게 답하기 어려워서 100% 정확도라는 건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연구나 모델 발표에서는 여전히 정확도 점수가 가장 중요한 지표처럼 쓰이다 보니까 개발자들은 모델이 불확실성을 인정하기보다는 어떻게든 답을 추측하도록 만드는 방향으로 나아갈 유인이 생기는 거죠. 아,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평가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건 이제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다행히 해결책에 대한 제안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핵심은 채점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모델이 확신에 차서 틀린 답을 내놓았다. 이럴 경우에는 감점을 크게 주는 거죠. 확신을 갖고 틀렸으니까요. 반면에 잘 모르겠습니다처럼 자신의 불확실성을 적절하게 표현했을 때는 아예 점수를 안 주는 게 아니라 약간의 부분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불확실성을 표현하는 것 자체를 평가에 반영하자는 거죠. 오, 예전에 일부 시험에서 오답에 감점을 주거나 아니면 답을 안 쓴 빈칸에 약간의 점수를 줘서 찍기를 방지하려 했던 거랑 비슷한 발상이네요. 중요한 건 단순히 새로운 평가 몇 개를 그냥 추가하는 차원이 아니라 지금 널리 사용되는 MMLU나 헬라스웻 같은 그런 주류 벤치마크들의 채점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거군요. 그래야 개발자들이 모델을 훈련시키는 방향 자체가 바뀔 테니까요. 맞습니다. 정말 중요한 지적이에요. 만약 주류 평가 방식들이 계속해서 운 좋게 맞힌 추측에 높은 점수를 준다면 모델 개발자들은 당연히 계속 추측을 잘하는 모델을 만들려고 할 거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평가 기준 자체를 수정하는 것이야말로 환각을 줄이는 기술의 개발과 실제 적용을 더 폭넓게 유도할 수 있는 어쩌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환각 측정 도구를 따로 개발한다고 해도요. 수많은 기존 평가들이 여전히 겸손함, 그러니까 불확실성 표현을 불리하게 만든다면 그 효과는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겠죠. 네, 평가 방식이 환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은 잘 알겠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또 있는데요. 애초에 이런 환각, 특히 사실관계에 대한 오류는 모델 학습 과정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모델들이 보면 문법이나 철자는 비교적 잘 지키잖아요. 근데 유독 사실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틀리는 경우가 많은 건지 궁금해요. 그 원인을 이해하려면 모델 학습의 첫 단계, 바로 사전 훈련 과정을 좀 들여다봐야 합니다. 모델은 이 단계에서 인터넷에 있는 정말 방대한 양의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하면서 다음에 올 단어를 예측하는 능력을 키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방대한 데이터 안에는 어떤 문장이 사실이고 어떤 문장이 거짓인지 명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지가 않다는 거예요. 레이블이 없는 거죠. 모델은 그저 인간이 쓰는 언어처럼 자연스럽고 유창한 문장을 만드는 패턴을 학습할 뿐이지 그 내용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능력까지 저절로 얻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보면 사진 데이터에 고양이, 개 이렇게 명확한 이름표가 붙어 있으면 모델이 고양이와 개를 구분하는 법을 배우기 쉽잖아요. 하지만 사진 속 동물의 생년월일 같은 정보는 데이터에 드물게 나타나고 특별한 패턴도 없으니까 모델이 그걸 정확히 예측하기는 훨씬 어렵겠군요. 언어 모델도 마찬가지로 철자법이나 괄호 사용처럼 일관된 패턴이 있는 언어 규칙은 잘 배우지만 특정 인물의 생일처럼 데이터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고 일정한 패턴이 없는 사실 정보는 제대로 학습하고 예측하기 어려워서 오류, 즉 환각이 발생하기 쉬운 거군요. 네,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연구에서는요. 설령 우리가 완벽하게 오류 없는 데이터만 가지고 모델을 사전 훈련시킨다고 해도 이 사전 훈련이라는 과정 자체의 통계적인 속성이 필연적으로 어느 정도의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걸 Is it valid, 줄여서 IIB라는 개념과 연결지어 설명하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모델이 훈련 데이터에서 본 문장 패턴이 유효한지 아닌지조차 제대로 구분하기 어려워하면 나중에 아예 없는 사실, 즉 환각을 만들어낼 확률이 수학적으로 훨씬 높다는 겁니다. 그 관계를 대략적으로 표현하면 생성 오류율이 IIB 오분류율의 2배 이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해요. 아하, 그 자체로 오류를 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네요. 네, 어느 정도는요. 특히 훈련 데이터에 딱 한 번만 등장하는 정보, 이걸 단일 등장 사실, 싱글턴 색치라고 부르는데요. 이 비율이 높을수록 사전 훈련된 모델이 환각을 일으킬 확률이 높아진다는 분석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주제에 대한 사실 중에 한 20% 정도가 훈련 데이터에 딱 한 번만 등장한다면 그 모델은 해당 주제에 대해 질문받았을 때 최소 20% 이상의 확률로 환각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예측이 가능해지는 거죠. 이게 마치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새로운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추정하는 튜링의 미싱 매스라는 통계학 개념과도 연결되는데 결국 희소한 정보일수록
모델이 제대로 학습하기 어렵고 그게 결국 환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와, 듣고 보니 환각 현상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원인을 가지고 있네요. 평가 방식 문제도 있고 사전 훈련 과정 자체의 한계도 있고 이쯤 되니 우리가 환각 현상에 대해 흔히 가지고 있는 생각들 중에 좀 잘못된 것들도 꽤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오해들이 있을까요? 네, 오픈AI 자료에서도 바로 그 점을 지적하면서 5가지 주요 오해와 그에 대한 반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첫째, 오해. 모델의 정확도가 100%가 되면 환각 문제는 완전히 해결될 것이다. 사실. 하지만 현실 세계에는 정보가 부족하거나 질문이 모호하거나 아니면 모델의 추론 능력만으로는 도저히 답할 수 없는 질문들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정확도 100% 달성은 불가능하고요. 환각이 전혀 없는 상태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둘째, 오해. 환각은 언어 모델이라면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불가피한 현상이다.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모델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잘 모르겠다고 답하도록 학습될 수 있어요. 극단적으로 생각해보면 모든 질문에 모르겠다고만 답하는 모델은 환각을 전혀 일으키지 않겠죠. 물론 그런 모델은 쓸모가 없겠지만요. 하지만 이건 환각이 피할 수 없는 숙명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셋째, 오해. 환각을 피하려면 무조건 더 크고 더 똑똑한 모델이 필요하다. 사실 이게 흥미로운데요. 오히려 작은 모델이 자신의 능력 한계를 인지하고 불확실성을 표현하는 데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마오리어를 전혀 모르는 작은 모델은 관련 질문에 그냥 모르겠다고 답하면 그만이에요. 하지만 마오리어를 조금 아는 더 큰 모델은 자신이 아는 정보가 답변하기에 충분한지 아닌지, 즉 자신의 확신 수준을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 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하게 되죠. 이렇게 자신의 확신 수준을 정확히 아는 능력, 이걸 보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능력은 정답 자체를 아는 것보다 훨씬 적은 개선 능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전 훈련된 모델은 종종 이 보정 능력이 꽤 좋은 편인데 이후에 강화학습 같은 추가 훈련 과정에서 오히려 이 보정 능력이 좀 틀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오히려 작은 모델이 자기의 한계를 알기 쉽다는 게 정말 흥미롭네요. 어떻게 보면 모르는 건 모른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게 더 어려운 능력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자, 네 번째 오해. 환각은 현대 언어 모델에 나타나는 뭔가 신비롭고 이해할 수 없는 결함이다.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앞선 이야기했듯이 환각이 발생하는 통계적인 메커니즘, 예를 들어 사전 훈련 단계에서의 패턴 부재나 희소 정보 같은 것들, 그리고 평가 과정에서 잘못된 인센티브, 즉 정확도 위주 평가로 인해서 어떻게 강화되는지는 상당히 잘 이해되고 있습니다. 불가사의한 현상이 아니라 분석 가능한 문제라는 거죠. 마지막 5째, 오해. 환각 문제를 해결하려면 좋은 환각 평가 도구만 많이 만들면 된다. 사실 아무리 좋은 환각 측정 도구가 개발된다 하더라도요. 현재 널리 쓰이는 수많은 주류 평가 방식들이 여전히 불확실성 표현, 즉 겸손함을 불리하게 만들고 추측을 보상한다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특정 목적의 평가 도구를 추가하는 것보다 MLLU나 헬라스웩 같은 주요 평가 지표들의 채점 방식 자체를 수정해서 불확실성 표현을 제대로 보상하도록 만드는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네요. 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 내용들이 지금 듣고 계신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일상에서 AI 비서나 챗봇을 사용할 때 그들이 제공하는 정보가 항상 100%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 이유가 단순히 AI가 덜 똑똑해서가 아니라 현재 기술과 평가 시스템의 복합적인 결과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AI를 활용해서 중요한 정보를 찾거나 어떤 의사결정을 내릴 때는 그 답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한 번 더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또 필요하다면 사실 확인을 하는 습관이 필요하겠죠. 네, 그리고 모델이 때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는 확실하지 않습니다라고 답하는 것이 오히려 그 모델이 자신의 한계를 인지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많이 사용되는 검색 증강 생성, RAG라고 하죠. AI가 답변하기 전에 관련 정보를 검색해서 참고하는 기술이요. 이게 환각을 줄이는 데 분명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만능은 아니에요. 검색 자체가 실패할 수도 있고 가져온 정보가 잘못되었거나 AI가 정보를 잘못 해석하거나 계산 오류를 일으키는 등 내재적인 환각 문제까지 모두 해결해주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앞서 계속 강조했듯이 현재의 평가 시스템이 여전히 추측을 보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RAG를 사용하는 모델이라도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그냥 그럴듯한 답을 만들어내려는 유혹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결국 AI의 놀라운 능력과 함께 그 명백한 한계를 균형 있게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AI를 더 현명하게 활용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언어 모델의 환각 현상이라는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주제를 깊이 있게 다뤄보았습니다. 왜 때로는 AI가 너무나 자신 있게 틀린 정보를 말하는지, 현재 우리가 AI를 평가하는 방식이 이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 근본적인 원인이 사전 훈련 과정의 통계적 특성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다각도로 살펴보았습니다. 네,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환각은 단순히 모델의 크기나 학습 데이터의 양 부족 문제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현재의 평가 방식이 불확실성을 인정하는 것보다 운 좋은 추측에 보상을 주는 경향이 크다는 점, 그리고 사전 훈련 과정 자체가 데이터 내 패턴 부재나 희소한 정보로 인해 통계적으로 오류를 내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답에 대해서는 분명한 불이익을 주고 불확실성을 적절히 표현하는 것에는 보상을 주는 방향으로 평가 방식을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모델들이 더 정직하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앞으로 AI가 우리 삶에 더 깊숙이 들어올 미래를 상상해 볼 때요. AI 스스로 자신의 불확실성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일종의 지적 정직함을 갖추도록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과 우리 인간 사용자들이 AI의 답변을 무조건 신뢰하지 않고 항상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교차 확인하는 태도를 기르는 것 중 과연 무엇이 더 중요해질까요? 어쩌면 정답은 둘 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